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스포츠 경영학으로 여러분과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김성덕 교수입니다.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스포츠 행정 관리 혹은 스포츠 경영 혹은 관리 이런 맥락으로 이어졌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산업이 복잡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스포츠라는 하나의 컨텐츠 혹은 운동 종목 혹은 교육 여러 가지 스포츠에 연동되는 것들을 경영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관리하여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스포츠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 경영학 수업의 수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또 레저 스포츠 산업, 생활 스포츠, 태권도 등등 스포츠 과학부 안에 있는 상당수의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스포츠 경영학 수업을 통해서 스포츠를 토대로 어떤 생산성 있는 또 효율적이고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을 브랜딩하는 스포츠 경영의 다양한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나 자신을 브랜딩해서 시장 혹은 경영 환경, 경쟁 환경에 나를 포지셔닝하고 성장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경영관리사라는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자 자격이 아니라요. 산업인력공단의 이제 기사 자격인데요. 스포츠 경영관리사라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이요. 자, 이제 1차 필기로 스포츠 경영, 산업, 마케팅, 시설론이 있고요. 2차에 스포츠 경영, 마케팅, 실무라는 필답형 시험이 있는데요. 자, 이 과정이 이 수업이 그러한 경영관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편성이 한 3교시 정도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수업 시간은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서 교수님의 영상 강의가 이어질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직접 여러분들과 줌으로 미팅하거나 사실은 저희는 실시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학교에 있는 줌이 아닌 어떤 구글 우리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만나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기를 희망하고요. 자세한 수업 OT는 뒤이어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화이팅 하는 우리 되도록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포츠 경영 그리고 스포츠 경영학의 이해 또 스포츠 경영 최근에 어떤 창업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과 또 우리 체육학을 전공으로 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스포츠 경영이라는 학문을 혹은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해보는 혹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건강관리, 생활 스포츠, 레저 스포츠 산업, 태권도 혹은 체육학과 관련된 여러 하위 전공 영역의 스포츠 경영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은 전공에서의 스포츠 경영학 의미 혹은 적용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마 다양한 전공들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이런 정도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관리자 혹은 스포츠 지도자 혹은 큰 틀에서 스포츠 전공자이면서 스포츠 과학자인 여러분들 혹은 그런 체육학 전공자들에게 경영학의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최근에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서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환경이 빨라졌고 또 언택트 혹은 온라인 시대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것처럼 이 4차 산업이라는 기술적인 변화와 혁명에 따라서 스포츠도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영학은 바로 이런 사회 변화 환경에 따라서 스포츠를 토대로 혹은 콘텐츠인 스포츠를 활용해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체육이란 혹은 스포츠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뭐 스포츠 건강관리, 뭐 다른 표현으로 운동 건강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사회체육, 생활스포츠라는 일상적인 일상에서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경영적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 5일제라던가 우리의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레저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레저와 스포츠가 결합한 레포츠, 또 레저와 관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레저 스포츠 산업이라는 영역 안에서 또 스포츠 경영학은 나름의 역할을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19에서 스포츠란 어떤 접근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포츠라는 게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보면 결국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면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오죠. 결국 다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혹은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홈이 중요한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라는 종목도요. 나 혼자 축구를 잘한다고 골을 넣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디였죠? 번리전이었나요? 그런 엄청난 골은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대다수 축구 경기 혹은 대다수 필드형 스포츠는 영역형 스포츠는 누군가한테 패스하고 다시 도움을 받고 이런 연결된 어떤 맥락에서 성과를 얻어냅니다. 즉 골을 획득하죠.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결된 시대예요. 지능과 정보, 기술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편리와 소비자의 니즈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스포츠는 이미 어떤 스포츠 종목의 전통적인 특성을 이바지하여 연결되어 있고 상호 협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팀 스포츠에서 그런 부분이 높습니다. 따라서 뭐 기후 변화라던가 요즘 이제 ESG 경영이라던가 코로나 이후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포츠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시기이고요. 또 큰 틀에서 건강 관리를 위한 스포츠, 또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스포츠를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실제로 실현해 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스포츠의 외연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이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코로나 이전의 스포츠와 그 이후의 스포츠의 영역은 매우 넓어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예전에 저희 세대에서는 다마구치라고 사이버 애완 어떤 동물 키우는 거 있었고요. 또 이제 싸이월드라고 미니 홈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도토리를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메타버스의 어떤 같은 맥락의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실제감에서요. 리얼리티라는 개념에 우리 VR, AR,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스포츠에 대한 어떤 활용성도 우리한테는 고민해 봐야 될 몫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포츠 전문가가 없이 스포츠는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이 스포츠 경영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달아보는 거고요. 확대된 스포츠의 외연을 토대로 다양한 시장성에 맞게 어떤 상품, 컨텐츠, 서비스 등을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경기가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요.
스포츠 종목이 경기라는 극한된 틀을 넘어서요. 운동, 신체 활동, 아까 얘기했던 뭐 스포츠 헬스케어라는 부분, 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와 여가, 놀이, 게임 이런 어떤 사람들의 본연적인 즐거움을 찾는 욕구를 결합시키는 무언가로, 또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회복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컨디셔닝을 위한 어떤 형태로 다양화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학은 학문적인 의미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삶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전공하는 스포츠는 각각의 세부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과 타 학문,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시장성을 토대로 계획, 실행, 평가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파생할 수 있는 필연성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우리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 학부에 이제 스포츠 건강관리라는 전공이 있는데요. 아니면 학부를 넘어서 스포츠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건강관리라는 영역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실제로 스포츠 건강관리라는 영역을 졸업하는 친구들, 뭐 이게 과를 넘어서요. 그 영역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친구들이 희망하는 직무 분야, 다시 얘기하면 희망하는 시장은 병원에 있는 처방실, 운동 처방사라던가 구단의 어떤 선수 트레이너 혹은 재활 트레이너 혹은 구단이 아니어도 재활 트레이너를 희망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생활과 어떤 이런 클럽 스포츠에서의 지도자라던가 트레이너를 꿈꾸고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갖고 더 디벨롭하기를 바라는 정도의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좀 더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일과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군이 유사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스포츠 건강관리 영역 안에서도 어떤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 시장이 앞서서 보여줬던 프레임처럼 이 프레임처럼 여러분들의 니즈가 곧 시장의 시장성을 반영하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건강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스포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과 연동된, 처방과 연동된, 그리고 또 트렌디시하게 선수 트레이너나 일반 트레이너보다도 재활 트레이너라는 어떤 영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분석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시장이 있고 이러한 니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펴봤더니요. 네, 실제로 그곳에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나머지 55%는 이런 어떤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스포츠 전공자가 그저 내가 준비돼 어떤 그 시점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영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스포츠 전공자 관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개념, 또 자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업 마무리쯤 되면 스포츠 경영학을 학생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에 결국 자기 브랜딩이라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55%는 과연 어느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 됐느냐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이미 스포츠 시장에는 전통적인 시장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55%, 근 절반 가까운 분들은 스포츠가 아닌 다른 시장으로 혹은 스포츠와 타 시장이 융복합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경영학을 배운 시점이라도 환경 안에서 나의 강점을 찾아내고 차별화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영학 전공 관점에서 체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특히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 실제 존재한 시장과 실제로 진출을 희망하지만 결국 들어가 보지 못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한 꼭 스포츠 시장만이 우리의 시장이냐라는 어떤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업을 활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포츠 경영학이 그런 어떤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서 체육학이 그 환경에 타당하게 혹은 차별화돼서 혹은 환경에 따른 어떤 변화에 잘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포츠 영역 안에서 그거에 맞게끔 뭔가를 해봐야겠다. 다소 막연하지만 그런 부분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이런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부족하지 않다면 혹은 다양한 역량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이 생각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지도자와 관련된 자격증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또 그 본 운동에 들어가고 본 운동을 이렇게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하는 보강 운동이라던가 또 운동이 끝나고 정리 운동하는 것은 보통의 스포츠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생산 관리입니다. 즉 시작, 또 중간, 결론, 기승전결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대 변화와 환경 또 참여자 혹은 수요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즉 서비스적 능력을 조금만 더 키우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식단 관리를 통한 다이어트, 노인 체육 시장의 확장성, 차별화된 유소년 스포츠, 레저 스포츠 산업과 우리 재활 운동과 관련된 이 영역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장이고 또 여러분이 그쪽 분야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진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건강 관리를 위한 혹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욕구의 시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영, 마케팅 관점을 키워라. 앞선 그림에서 식단 관리를 통한 다이어트였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이 꼭 건강의 전체를 단편화하지 않습니다. 즉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모두 식단 관리하는 거 아니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모두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식단 관리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센터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운동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공한 스포츠와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하는 시장을 공략한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 그렇죠? 또 의학, 그렇죠? 의처방과 관련된 내용과 공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지도하는 종목이라고 표현하고 유소년 스포츠 그림일 텐데요. 여러분 사회환경 변화에서 우리나라 이제 생산 인구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1명이 안 되는 거는 뭐 벌써 있었던 일이고요. 현재 0.9명에서 0.8명까지 떨어지는 숫자이죠. 다시 얘기하면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출산된 성장된 아이한테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경제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편차에 따라서 어떤 집은 아이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넉넉할 수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한테 지원하는 영역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커먼 스포츠 혹은 뭐 이제 퍼블릭 스포츠라고 얘기해서 웰페어적 스포츠, 즉 복지적 관점에서 스포츠를 제공하는 영역도 우리한테 필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어떤 사진,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시장을 이해하고 관점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스포츠 경영학이잖아요. 자,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막연하게 이러한 경영 마케팅 또 스포츠와 관련된 관점을 키울 수가 있겠느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약간은 제도화와 구성적인 특성을 제가 가미를 시키자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름하여 스포츠 전공자의 주요 자격과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체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크게 이제 사범 계열과 비사범 계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비사범 계열 친구들이 주로 따는 가장 일반적인 자격증이 뭐 50여 개 되는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과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생활, 전문, 노인, 유소년, 특수,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되지요. 자, 이것도 이미 스포츠의 자격 분야가 세분화된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쪽에 관심이 많을 거고, 좀 전에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이가 없긴 하지만 출산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고부가 가치의 높은 산업적 기대가 있다라고 해서 유소년 스포츠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복지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혹은 또 핸디캡이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도와주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전에 나는 일반인을 가르치는 뭐 어린아이, 청소년, 일반 어른, 노인을 다 가르쳐 볼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를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라는 부분으로 구분된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운동과 트레이닝과 어떤 컨디셔닝을 심화한다면 여러분 이제 뭐 스포츠 건강관리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주로 하는 선수 트레이너라던가 운동사라는 자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국가 자격이 되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그런 부분도 취급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한 2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체육학이라던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의 직업적인 영역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운동을 하고 운동에 참여해서 땀을 흘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는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토대로 스포츠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요자가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걸 제공할 때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도성과 전체적인 건강운동을 관리해주는 관리성과 플러스 알파 관점과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스포츠 경영관리사적 역량이 필요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면 여러분이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체육학을 졸업하고 체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로서 매우 유의미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영관리사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면요. 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 스포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영역이고요. 활동 영역은 시설, 그리고 뭐 스폰서십, 그리고 민간 체육 시설의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가능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스포츠 단체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관리사의 자격증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공 차원에서 스포츠 경영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자격 과정을 도전해보면 조금 더 실효 있는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의 교과를 토대로 경영관리사가 준비가 됩니다. 산업경영, 마케팅, 시설인데요. 주로 저희 수업에서는 경영과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또 이것이 1차에서는 이렇지만 2차에서는 마케팅 실무와 시설 경영 실무로 넘어가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큐넷,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셔서 국가 자격 중에 스포츠 경영관리사라는 기사 자격입니다. 따라서 매우 유의미한 자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4년제 대학에서 체육과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도전해서
1차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실기로 마케팅 및 시설 경영 실무라 그래서요. 약간 좀 어려운데 이거는 교수님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쪽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검정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25문항의 객관식, 주관식, 필답형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경영관리사 홍보하는 시간 아니고요. 우리가 경영학이 전공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학 공부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요.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요. 비체계적인 모델에서 체계적인 모델,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성공적인 조직 생활, 조직 관리, 또 앞으로의 경영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격증 취득도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